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2024학년도 소프트웨어공학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과목에 대한 중간고사 대비 핵심 요약 정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과목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 조금 더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내용이 중간고사에서 다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핵심 정리를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중간고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제1학기 4월 16일 화요일에 치루어지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에 대한 중간고사 대비 핵심 요약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과목은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 크게 보시면 세 가지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1주차에서 진행이 되는 도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영역입니다.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전가상화가 어떤 거고 반가상화가 어떤 거고, 대표적으로 반가상에 들어가는 젠 같은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전가상화, 반가상화를 구분하는 것 말고 베어메탈 형태로 타입 1 가상화, 그리고 타입 2 가상화는 또 어떻게 형태가 다른 것들인지, 이런 핵심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를 실제로 이제 8주차부터, 그러니까 6주차에 실제 이제 설치 진행을 하고 8주차부터 핵심적으로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지원하는 WSL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WSL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라이브러리, 아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용어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도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주차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항목들이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6주차부터 실제로 도커에 대한 명령어들을 이제 접하시게 됩니다. 6주차에는 실제로 이제 도커를 설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말고사 때 도커에 대한 실질적인 명령어 위주로 이제 기말고사가 출제가 되지만 중간고사 때는 가장 간단한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도커에 대한 예를 들면 버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들, 가장 끝에 옵션이 -v, 대부분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룹 모드를 가지고 이 커스텀 세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ag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n 들어가는 거, 이런 옵션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루트 계정을, 그러니까 루트 어드민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두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들도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드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도커는 실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리눅스 배포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리눅스의 어떤 배포판을 이해를 안 다음에 설치 스크립트들이 있는 거죠. 설치 스크립트들 옵션들. 그때 실제 도커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스크립트 옵션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거, 내가 현재 도커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쓰이는 도커 이미지스라고 하는 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해당되는 도커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때 RMI라는 옵션, 그러니까 이미지로 지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고, RM 하면 그냥 그 자체를 지우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에 관련된 1주차와 제6주차에서 도커의 아키텍처, 가상화, 버추얼 머신에 대한 이해, WSL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간단한 도커에 대한 명령어들, 그러니까 뭐 버전 정보라든지 그룹 모드를 가지고 커스텀 세팅을 한다라든지 수두로 도커는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가 어떤 리눅스인지 배포판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도커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스크립트들에 대한 각각의 옵션들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이번 중간고사 오픈소스 프로그램 도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주차부터 5주차까지 진행이 됐었던 우리가 리눅스 아키텍처와 리눅스에 대한 이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는 이제 실습 명령어들이 가장 중요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2주차부터 5주차까지. 학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리눅스를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각각의 CentOS, 그러니까 레드햇 계열과 우분투 계열로 나눠서 각각의 옵션들을 좀 딥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도커가 이 우분투, CentOS처럼 리눅스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셨던 어떤 리눅스의 기초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 부분은 심화 단계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리눅스에 대한 부분은 8주차부터 진행이 되는 도커를 실제 설치하고 컴피그 세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딥한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눅스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중간고사에서는 리눅스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약 60% 이상의 영역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리눅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도 보면 뭐 예를 들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다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거를 암호화시키는 섀도우 파일 이런 정도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의 이해, 그러니까 저학년 때 배우셨던 리눅스 과목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명령어 중에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REST 명령어와 REST 비명령어가 있죠. REST 명령어는 어떤 거예요?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성공을 보려고 할 때 나오는 명령어죠. REST B는 뭐예요? 로그인을 했는데 실패 이력들을 보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REST 명령어에 해당되는 각각의 로그 파일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요거를 각각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WTMP 파일이 뭐고, 그 다음에 REST B에 해당되는 BTMP 파일이 뭐고, 그 다음에 현재 로그인했을 때 로그 정보를 알려주는 UTMP 파일을 어떻게 요 각각의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내용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리눅스에 대한 좀 심화된 명령어, 그 다음에 응용 영역이 본 중간고사 때 60% 이상이 들어온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들이 set user ID, 그 다음에 set group ID 이런 게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 건지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리눅스나 유닉스 부분에서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스티키비트라는 게 있죠. 스티키비트. 예, 스티키비트가 있습니다. 내가 특정의 그 실행을 하려고자 할 때 그 해당의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템프 파일, 대표적인 템프 파일에 스티키비트가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티키비트 역할이 하는 게 어떤 건지. 자, 여기를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에서 또 중요한 퍼미션을 이해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시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기초 중에 기초적인 거니까 644다 그러면 바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건 다 2의 계승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6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4 더하기 2 더하기 0의 세팅이고 4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4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인 거잖아요. 이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수의 2의 0승은 1이다. 2의 1승은 2다. 2의 2승은 4다. 결국 4, 2, 1 다 합치면 7이면 모든 권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RWX가 머리에 잡히셔야죠. 퍼미션. 예. 읽고 쓰고 실행 가능하다. 읽고 쓰고 실행 가능하다. 근데 여기 3개씩 또 나눠진다고 그랬죠. 여기 부분이 바로 유저 영역이고요. 예. 여기가 바로 그룹 영역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others 영역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644 퍼미션을 줬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유저는 읽고 쓰기도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그룹과 others는 4니까 R만 세팅이 될 거잖아요.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4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others는 읽기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실행은 X로 끝나는 건 2의 0승 1로 끝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777 권한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유저, 그룹, 어더스가 모두 읽고 쓰고 실행도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마스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퀴즈 때 출제가 된 영역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숫자로 표현된 게 어떤 퍼미션인지 반대로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숫자로 이렇게 문자로 된 영역들에 대해서 요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서로 요런 영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호적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가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퀴즈에도 여러 번 냈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실무에 정말 많이 쓰는 거죠. 특정한 시간에 어떤 배치잡이 돌아가고자 할 때 쓰는 영역 크론탭도 이번에 또 한 번 내도록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고 생각외로 많이 학생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영역이기 때문에 크론탭은 자, 띄어쓰기는 원래 탭으로 끝나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퀴즈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한 칸씩 띄는 걸로만 해도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필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해 필수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분이다. 분은 어떻게 돼요? 0번부터 59분까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필드가 시간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0부터 20, 30까지가 있는 거죠. 24시는 꼭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필드는 1이 됩니다. 1.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2월은 28일, 29일까지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31일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필드가 뭡니까? 그 다음 필드가 바로 월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필드가 요일이라는 거죠. 이 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정확한 미국식으로 지금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요일이 0이고 월요일이 1이에요. 그럼 토요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숫자로는 6이 된다. 예. 요일 자리에 6이 오면 이게 토요일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드 분, 두 번째 필드 그러니까 시간,
그 다음 필드 1일부터 31일까지의 1일, 그 다음 필드 네 번째 필드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 마지막 필드가 요일. 여기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니까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정 25시면 50분 금요일마다 어떤 거에 특정한 배치잡을 실행하고자 한다. 뭐 쉘 파일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거를 크론 탭을 통해서 작성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관식 단답형으로 서술형으로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리눅스 기초 명령어 중에서 버전 정보를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uname-r, uname-a로 커널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버전 정보를 넘어서 레드햇 계열, 센토스 계열, 그 다음에 우분투 계열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etc 밑에 이슈로 하면 이거에 대한 버전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리눅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리눅스냐? 이게 우분투냐?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우분투 리눅스다, 센토스다, 그러니까 레드햇 계열이다. 그랬을 때 버전 정보를 보고자 했을 때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위치 유저. 내가 루트로 스위치 유저 할 때 요거는 로그 형태로 남는다고 그랬죠. 예. 그럴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분투 리눅스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etc 밑에 rcs 로그 데몬 밑에 50 디폴트라는 컴피그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우분투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로 오면 sys 로그 형태의 폴더가 아니라 rsys 로그가 붙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50 디폴트 컴피그의 형태에서 스위치 로그가 저장이 된다. 대부분 바 밑에 로그 밑에 저장이 되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눅스 기초부터 심화 영역이 다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리눅스 명령어 중에 킬 명령어가 있었죠. 킬 명령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시그널이다. 근데 요 시그널에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시그 헙이 있고 시그 킬이 있고 시그 이닛 있고 이게 각각의 특정한 숫자 형태대로 표현이 되더라고 제가 다 교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숫자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교환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각각 중에서 중요한 게 시그텀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텀. 네, 시그텀. 요거의 시그널 번호가 3509번입니다. 3509번. 시그의 3509번은 시그텀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정보 보안 쪽에서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웰론 포트라는 게 있죠. 웰론, 잘 알려진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0번부터 1024번까지를 흔히 우리가 웰론 포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안 들어보셨던 영역들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타임 동기화, 시간 동기화를 할 때 쓰는 NTP라는 게 있어요. 이게 123번을 씁니다. SFTP는 몇 번을 쓰는지, TFTP는 몇 번을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에서 윈도우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할 때 넷바이오스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이게 보통은 이게 연결하지 말라고 하죠. 보안상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웜이나 바이러스가 걸릴 때 다 전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37번부터 쭉 쓰는데 넷바이오스는 몇 번 프로토콜을 쓰는지 이렇게 웰론 포트는 어떻게 되는지도 이것도 공부하시는 김에 정리를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리눅스 명령어를 포함한 리눅스 기초 이론부터 리눅스 심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6주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8주차부터 실행을 하는데 6주차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도커의 컨테이너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툴을 쓴다고 그랬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간단한 명령어들 뭐 도커에 대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search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요거를 nginx 웹서버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도커 search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검색하더라 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도커 명령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1주차에서 진행이 됐던 도커에 대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큰 패러그래프 1주차에서 진행이 됐던 도커에 대한 아키텍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교환 위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요 컴포넌트 요소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가상화에 대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특히 타입 1과 타입 2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종류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전가상화와 반가상화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 거고 반가상화에는 예를 들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WSL 개념 이런 것들이 왜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지원하게 됐 이런 형태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도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6주차에서 진행이 됐었던 도커와 관련된 설치 명령어들, 리눅스를 자동 배포판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커에 대한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라든지, 이미지를 찾는 명령어라든지, 이미지를 반대로 삭제하는 명령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 모드를 통해서 옵션 -age 주는 거, -n 주는 거 이런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리눅스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영역까지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분투 리눅스 그리고 센토OS 개수를 분리해서 센토OS라고 하면 레드햇 리눅스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 계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주로 각각의 명령어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스위치 유저 했을 때 그 스위치 로그는 어느 디렉토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경로도 이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웠었던 이 킬 명령어 이게 결국은 시그널인데 시그널에 대한 번호들 다 1번 그러니까 진짜 킬은 9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번, 9번 이런 것들 그 중에 3509번이 시그텀이라고 하는 3509번이 시그텀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낸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영상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한 요점 정리 영상과 교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히 이 리눅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레벨 다운 시켜서 딥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라. 그래야 이제 2학기에 시행이 되는 도커를 실제 네트워크 부분이라든지 도커 컴포즈 뭐 이런 것들, 도커 파일을 VI 에디터로 편집하고 이런 것들에서 수많은 명령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대비 겸 리눅스의 심화 영역까지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해주시면 중간고사를 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제1학기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중간고사를 대비한 핵심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